안녕하세요. 한동안 호호 책방 문을 열 때 안녕하세요. 올해가 별로 남지 않았네요 라는 말로 인사를 하였는데 진짜 올해의 마지막 호호 책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책방지기 김영희입니다. 맞습니다. 영희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 호호 책방 시즌 2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정말 1년이 벌써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사계절에서 저희를 밀어내지 않는다면 내년에 시즌 3으로 다시 찾아뵐 예정이고요. 저희와 함께 올 한 해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책방지기 윤재오입니다. 네, 올 한 해 저희 호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구독자님들 계속해서 뵙고 싶은 책방지기 조인혜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읽을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은 작가 로버트 뉴턴 팩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 작가가 1928년생이래요. 무려 1928년생. 근대인. 거의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군요. 오, 네네. 이분이 본인의 청소년기를 담았으니 한 1940년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미국 버몬트주에서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엄청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 청빈한 그 기독교를 실천하는 가정인데 그 가정의 일원인 로버트가 옆집에 소가 송아지 낳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작고 귀여운 아기 돼지 핑키를 선물로 받습니다. 핑키와 함께 지냈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제목이 되게 특색이 있어서 어떤 내용이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돼지를 키우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지금 돼지를 키우는 이야기로 지금 줄이신 거예요? 요야광. 아, 그러네 진짜. 너무 순간 깜짝 놀랐어. 아쉬울까봐 조금 한마디 더 붙이자면 그 아버지는 가난한 도살업자인데요. 결국 건강이 쇠약해져서 사망하세요. 그래서 정말 세상 모르던 로버트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핑키도 죽거든요. 그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핑키를 도살하는데요. 스스로 도살하는데 그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거치며 로버트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영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이 94년도에 처음 출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안에서도 이것이 많은 판본을 바꿔가면서 이제 존재하게 됐는데 영희님이 보여주신 저 표지도 있고 또 제가 읽었었던 이 표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저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저는 사실 도서관에서 많이 보긴 했었는데 읽은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와, 이 책이 왜 계속 인기 있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무심히 펼쳐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울컥하는 장면도 있고 해서 과연 이 오래 생명을 지속하는 게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은 저만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첫째가 이제 5학년인데 그 친구에게도 이거를 권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호구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걷기클럽도 초등학생도 읽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고 감상을 나눠보고 싶은 책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책이 나온 지 30년이 됐잖아요. 정말 오래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소설이었고요. 제목이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왜 제목이 이걸까? 라고 궁금했는데 이 작품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왜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꼭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교직 첫 해에 읽었어요. 제가 2008년도에 교사가 처음 돼서 그때 읽고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15년이 지나서 다시 읽은 거죠. 그런데 감동적이었는데 확실히 그 이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15년 사이에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동물권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여성 이야기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선으로 보자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물론 책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정말 감동적인데 그 다른 설정들이 그 소설이 쓰인 시기와 독자가 읽는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가 혹은 한 독자가 읽더라도 그 독자의 성장에 따라 또 그게 어떻게 다르게 읽히는가를 생각하는 재미가 상당히 있어서 저도 많은 시청자님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현재 독자들은 또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책에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인공 로버트를 시작으로 해서 로버트의 가족들도 나오고 마을 사람들도 나오는데 보시면서 가장 공감이 갔거나 마음에 들었던 인물이 있으시면은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단 여기 인상 깊은 등장인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되게 임팩트 있는 인물이 로버트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대사를 읽을 때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로버트 엄마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왜냐면 전혀 내가 자주 하지 않는 말이라서 그래서 로버트 엄마의 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물가로 가서 손과 얼굴을 씻었다. 아빠가 한 손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많이 노력했지만 그래도 하루 일이 끝나면 돼지 냄새가 떠나질 않아. 그래도 내 엄마는 조금 더 불평하지 않았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내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언젠가 내가 냄새가 지독해서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말한 적이 있지.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길 나한테서는 성실하게 노동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구나 라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와, 이거는 정말 사랑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어떤 겉으로 풍기는 냄새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로버트의 엄마가 정말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와 남편의 관계를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사실은 이제 뭐 그 어떤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성실하게 노동한 그렇지 냄새. 그것이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지 이걸 바라봐주는 정말 그 알아차리는 그 시선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반성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재호님 남편분이 거의 두 편에 한 번씩 호명되는 것 같아서 시청자님들께도 되게 뭔가 익숙한 친근감을 일으키는 인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CG로 나중에 사진 하나 넣어주세요. 아 그럼요. 저희 남편이 유튜브에 더 매진하라고 개인적으로 마이크를 집에 사주었는데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찐사랑이네. 찐사랑. 네, 저도 읽으면서 로버트의 엄마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버트의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의 공통점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는 사람한테서 봐야 되는 진정한 면이 뭔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 같아요. 로버트의 아빠는 사실 남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가난한 도살업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거든요. 그냥 남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시선은 그런 거지만 진짜 나에게 중요한 점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다고 로버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버트의 아빠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삶과 사람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흙과 자연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로버트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버지가 되게 멋지고 인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사람들도 되게 중요한 등장인물인데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동물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다양한 동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소나 돼지, 닭, 고양이, 개, 족제비 엄청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동물이 좀 인상 깊으셨는지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영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동물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설 장르가 뭐지? 동물이 진짜 많이 나오고 새로운 동물이 자꾸 튀어나와서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동물을 그릴 때 뭐랄까 이게 시대가 지금하고 다르니까 지금처럼 귀엽다, 뭐 본다, 신기하다 이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먹이사슬인 거예요. 동물이 뭔가를 먹는다거나 혹은 인간이 동물을 먹는다거나 먹히는 걸 본다라거나 다 먹이사슬 안에 있어서 동물을 보는 시선이 당시와 지금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인간이 그 먹이사슬에서 동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희는 그 동물로 된 음식을 살 때, 그 재료를 살 때 마트에 가서 이렇게 뚝 떼오는 식으로. 근데 사실 저희는 이 안에
그 먹이사슬 안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존재인데 아, 이 시선이 언제부터 바뀌었을까? 이런 식의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과 인간은 나란히 서는 존재이지? 라는 깨달음을 또 한 번 얻어서 다시 한번 이 작품 클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귀여운 돼지 핑키를 좀 골라보았는데요. 이 핑키가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이 핑키는 사실 먹기 위해서 키우는 동물은 아니었고 정말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여기 있는 주인공 로버트가 키우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왠지 이 집안이 가난하고 이 주인공의 핑키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왠지 핑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하는 그런 이제 불안한 느낌은 계속 있긴 한데 결국에 이제 맨 마지막 결말에서 결국에는 이제 가난 때문에 이 로버트와 로버트의 아빠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핑키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하긴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보다도 핑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동물이 어떤 공장식 축산으로 우리 그렇게 키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할까라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저는 되게 약간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그 동네 이제 어른들이랑 이제 사냥개 중에서 옛날에는 족제비들이 이렇게 닭이나 이런 걸 잘 잡아먹으니까 족제비를 잘 잡는 사냥개로 만들기 위해서 사냥개 중에 강아지 허쉬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하고 족제비를 사과통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고 이제 문을 닫아놓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족제비와 싸웠던 강아지는 족제비에 대한 사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족제비를 굉장히 잘 잡게 훈련이 되는 거라서 그런 훈련의 일환으로 넣어놨는데 결국에는 족제비는 죽게 되지만 이 허쉬도 너무 치명상을 입어서 결국 허쉬도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나중에 허쉬를 이제 로버트가 묻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허쉬, 인간은 모두 멍청이 바보야. 하지만 넌 아주 용감했어. 12살 아이의 눈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그런 행동이 되게 바보 같고 멍청한 행동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20세기 소년의 성장담을 21세기에 저희가 이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에 20세기의 농촌에 대한 소설을 읽는다라는 것은 로버트의 성장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도 되게 많이 성장이란 게 뭐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질문을 줬던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 로버트는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나 스스로도 성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해주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21세기에 읽는 이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라는 소설은 되게 의미가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사실 영희님이 이 질문을 대본에 써놨을 때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써놨네. 이거 뭐라고 답해야 되지? 라고 해서 제가 사실 대본 쓰다가 다 써놓고 이 대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20세기와 21세기를 다 살아본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독자님들이 사실은 또 그럴 거고 그리고 저는 20세기, 제가 살았던 20세기와 21세기는 정말 너무 다른 세상이어서 저는 20세기에 여기 있는 이 로버트의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았거든요. 지금 옷이 가까워 보여요. 아 그러네. 로버트가 입은 옷으로 손색이 없어. 저 지금 오늘 드라이어하고 처음 꺼내 입은 옷인데 이게 지금 무슨 손색이 상황이죠? 제 경계를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20세기에 저는 강원도에서 사실 엄청 시골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여기 로버트의 일상이 난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정말 집에서 외양간에서 소를 키우셨고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마당 있는 집에서 닭이 낳은 계란을 먹으면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때는 정말 공장식 축산이 이렇게 흔하지 않을 때였고 그냥 뭐 동물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 가면 보고 나랑 같이 살고 이런 존재로 좀 느껴졌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이 훨씬 잔인한데 잔인함에 대한 감각이 너무 떨어진 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이게 폐쇄화되어 있고 우리는 가공된 상태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잔인한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처럼 되게 어떤 급진적인 환경운동가의 어떤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이것이 기본값인 시대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그렇지 않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되게 소수의 의견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네, 또 다시 한번 드네요. 재훈님이 오랜만에 질문이 중요하다고 제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올해 마지막 호호 책방이 훈훈하게. 완벽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소년의 삶을 왜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로버트가 성장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성장 소설의 전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정말 사랑하는 핑키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 정말 신뢰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아끼는 존재가 사망하고 로버트가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21세기 청소년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야 돼 라거나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호호책방 지금 벌써 2년 차인데 여러 성장 소설들을 읽으면서 하나의 공통점, 그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공통점을 꼽아보자면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익숙한 것과 안녕하는 건 너무 무섭고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이잖아요. 저희는 그 앞에서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게 여러 편의 소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 쓰인 소설을 읽으며 뭔가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건 나의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지만 그게 있어야 내가 변할 수 있구나, 기재가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무섭고 무겁고 힘든 일을 버텨내는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했던 2023년이 끝납니다. 익숙했던 시기가 가는 것이 아쉬우실 텐데요. 그 아쉬움 덕분에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2024년이 새롭고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